안녕하세요. 언팟의 연출을 맡은 박희은입니다. 그 팟이라는 단어가 화분이라는 뜻이거든요. 화분에 있는 화초를 땅에다가 심는 것을 언팟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단어 앞에다가 언을 붙이면 그 반대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영어에서 언팟이라는 단어는 화분에 있는 화초를 거기다 심는다. 이제 땅에다 심는다는 의미인데, 그게 한글로는 그걸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어가지고 언팟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그 시나리오를 쓸 당시에 제가 키우고 있었던 화초가 있었는데, 그 화초가 다시 들어가지고 제가 화단에다가 그걸 묻었었는데, 그때 그 묻는 그런 즈음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가시거나 아니 그런 일들이 되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이제 제 가까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그 화초를 다시 화단에다 옮겨 심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목을 제가 Still Alive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언팟이라고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을 보게 되고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분들도 그분들의 나름대로 삶이 있고, 그분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가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이런 열망들이 있잖아요. 다 인간으로서의 열망이나 욕구 같은 것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요양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날을 보여드리면서 그런 걸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제가 미국을 2010년에 가서 2019년까지 9년 동안 살았었거든요. 9년 동안 살면서 가장 이제 맨 처음에는 공부하러 갔었었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고 지내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계시는 그 1세대들 이제 분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민자 1세대들을 거기서 이제 많이 접하면서, 그분들이 한국에 되게 오고 싶어 하시는데, 가장 오고 싶어 하시는데도 못 오시는 가장 큰 이유가 자식들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소원은 한국에서 이제 묻히시는 건데, 이제 죽으시기 전에 고향으로 곧 들어가셔서 묻히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자식들이 휴일날 자기들 찾아오지 못할까봐 걱정돼서 한국에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우리는 이제 한국 부모님들이 그러시지 되게 이제 강하시잖아요. 모성애가 강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 반면에 이제 그 자식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인화가 돼가지고 1.5세들이나 2세들은 미국인화가 됐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런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어떤 괴리감이 되게 가슴이 아팠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맨 처음에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화분이 죽었다고 버리려고 하는 이제 딸이 있었고, 그걸 못 버리게 이제 막았었잖아요. 막았었는데 분명히 이제 본인이 떠나고 나면 딸이 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직 살아있는 화분이고 이걸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 딸 몰래, 왜냐면 또 보면은 또 그걸 말릴 거고 뭐라고 할 거니까 몰래 그걸 심고, 이제 그래서 약간 좀 안심하는 마음으로 가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운이 좋게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전문 배우가 아닌데도 너무 연기를 잘해주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저는 되게 고민됐던 부분은 치매의 연기를 하는 부분이 되게 고민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맨 처음에 이걸 하겠다고 승낙하실 때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남편분이 치매이신 거였어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계속 그 모습을 옆에서 보셔왔고,
그래서 그걸 누구보다도 이렇게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치매에 걸렸을 때도 사실 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쩔 때 깜빡깜빡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제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그렇게 될 때가 있고 또 제정신이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순간의 모습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그걸 요청을 하지 않았었어도. 그 장면도 제가 제일 이제 생각을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장면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경자가 자기가 있었던 자기가 지냈던 그 일상들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갇히게 되면은 요양원이라는 공간에 아무래도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갇히게 되는 상황에서 가장 그리워할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일상일 것 같아요. 내가 살아왔던 그냥 소소한 일상들, 내가 늘 봤던 풍경들 이런 것들을 가장 그리워할 것 같거든요. 저라면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좀 보여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자기 그냥 동네 주변 모습들, 하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자가 떠난 다음에 다시 보여주는 거는 경자가 떠나더라도 그 사람이 있었던 그 공간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그걸 의미하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들에 대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을 가지는 영화가 되진 않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상황 따라 더 다르고 문화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것을 제가 판단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고 논란을 벌이고자 만들었던 영화는 아니었고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저희는 젊은 사람들이 언제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의 시선으로 우리가 어떤 느낌, 감정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는 영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들의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는 계기를 되기를 바랬고 실제로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가장 크게 이제 반응을 하셨던 분은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나이 드신 분들이 반응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시나리오 때도 그랬고 실제로 영화 상영할 때도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걸 보고 이제 이 감정이입을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이런 영화들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우리한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이 영화를 보시면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